네, 군포일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경기도의원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경기도민 그리고 군포 지역구민들에게 정면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우리 군포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서 군포시 최초 3선 도의원이 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회 군포 출신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3선에 또 맞는 이번 11대 도의회 한 100여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이제 처음 의회에 들어온 그 초선 의원님들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배 의원으로서 좀 다독여도 드리고 어떻게 그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조언자의 역할도 해가면서 또 지역구에서 나름 또 3선이 됐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 또 찾고자 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네. 초선 의원들을 위해서 강연을 또 하셨잖아요.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는데요. 주로 어떤 말씀 좀 많이 해주셨어요? 강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직접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경험했던 부분들을 전달해 드렸고요. 또 제가 초선에 들어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은 도의회에서 입법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는 내가 의정 활동을 했는데 보도 자료는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또 경기도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특조금을 받아가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선배 의원님들이 직접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초선 의원님들에 대한 대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스스로 알아서 알아서 많이 또 이렇게 전수해드리고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 대상으로 여러 말씀 해주시면서 정 의원님 예전에 초창기 기억도 좀 떠올리시면서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본인한테도. 좀 지난 의정 활동에서 속상했던 거 하나하고 좀 가장 좀 뿌듯했던 거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거 먼저 말씀드리면, 예. 네, 저는 이제 교육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과 관계된 활동을 많이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 학교 안양군포 의원 과천에 있는 새로 지은 장애인 학교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정음학교 가서 이제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그걸 듣고서 바로 돌아와가지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조례 개정까지 이렇게 쭉 해드렸더니 나중에 문자가 온 거예요. 보통 의원들은 와서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현장 방문하고 가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바로 추진해주고 바로 이렇게 진행해주고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보여지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의원도 있구나 하는 거에 감동받았다 뭐 이런 문자를 받을 때 그럴 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예. 이제 속상한 거는 또 역시 또 이제 그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건강장애 학생이 있어요. 경기도에 한 600명 정도가 되는데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애가 아니라 사실 아파서 학교를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험 기간에 시험을 치를 수 없거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민간 위탁 교육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 한 600여 명의 어린이 학생들이 경상도 쪽에 있는 사설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충분히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될까? 그걸 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바로 TF 팀을 구성해서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장애인 학부모 대표 그리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까지 세웠는데 저희는 이제 대안학교식으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 법상으로 대안학교도 안 되고 교육법을 고쳐야 되는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못 짓고 나온 게 가장 속상합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본인께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만의 저력이랄까, 나만의 강점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제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정윤경 의원한테 민원을 가지고 가면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 네. 여기 안양 군포 의왕은 거진 하나의 생활권이나 그렇죠. 마찬가지라 네. 다 소문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 그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재선에 도전할 때 그 슬로건은 더 듣겠습니다, 더 뛰겠습니다였고요. 또 3선에 도전할 때 슬로건은 일 잘하는 민원 해결사, 예, 네. 민원 해결사라는 그 슬로건을 갖고 했는데 그 슬로건을 내놨을 때는 그만큼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민원의 그 90%는 제가 거진 해결을 했다. 네. 예, 이렇게 해고 나머지 못한 10%도 항상 제가 가지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 어떤 때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거를 해결해 드릴까 항상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이 저의 노하우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확실한 강점이시네요. 삼선의 비결은 거의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분들이 뭐 그 주변에 말씀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뭐 그거만큼 뭐 자연스러운 선거 운동이 따로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지금까지 네네. 들어왔던 그 정치인들한테 민원은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면 피드백이 없다. 이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뭐 저같이 이제 생활 정치인 도의원한테 들어오는 민원이라는 거는 아주 큰 민원은 아닌 거예요. 주변에서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리고 사고만 조금 바꿔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쁘긴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잊어버려요, 사실. 그런데 또 그 민원이 한 건이 아니고 두 건, 세 건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아 그때 그 민원 내가 어떻게 했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저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바로 즉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쌓이다 보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즉시 해결한다. 자, 이 정치 활동 하시면서 그래도 야 내가 좀 멘토로 삼는 분이 있다라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정 의원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시작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함 그리고 부당함 이런 것들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주변 사람들의 의지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생활 정치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멘토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다라는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네. 그러고 그 불편 부당함에 대해서 눈 감지 말고 얘기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건데 정의감 같은 거 뭐 이런 게 조금 남다르게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이제 상대를 적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적이 의도치 않게 네. 예, 중요시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의를 가장 중요시 생각해요. 예. 그래도 참 열심히 활동하시는 가운데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계획대로 뭔가 답보 상태나 보류 상태에 빠질 때 머리도 복잡하고 이럴 때는 정 의원님께서 좀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1년에 뭐 크게 많이 아프지는 않는데 가끔 몸이 힘들 때는 아 이게 좀 조짐이 온다 싶으면 그러면 그냥 하루 무조건 쉬어버려요. 아, 네. 내 모든 일정을 접고 왜냐면은 내 몸을 혹사시키면 다음 의정 활동을 더 많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 초에 제가 이제 오미크론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네네.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 다음 날 현장 방문이 잡혀 있는데 이게 내가 나가면은 혹시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 체크를 해봤는데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증상이 조금? 증상은 안 나오는데 느낌상 아무래도 이게 아닐 것 같아 싶어가지고 이제 현장 방문을 취소를 하고 그리고 그날 그냥 집에서 쉬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날 갔다면 나갔으면 같이 했던 분들 전부 다 이게 다 같이 격리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엔 좀 걷는다. 걸으면서 그냥 혼자 거진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그래도 시간 내셔서 조금 좋아하는 예전에 정치하기 전에부터 좋아했던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생활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의정 활동하기 전에는 골프도 좀 치고 네.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랬는데 네. 딱 도의원이 되면서 골프를 딱 접었거든요. 그 지인들이 이제 각 골프 치자고 몇 번씩 연락이 오는 걸 이제 뭐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안 했더니 이제 연락도 오질 않아요. 네네. 그런데 삼선도 되고 해서 이제 네네. 한번 열어봤더니 가방이 사갔더라고요. 아, 너무 오랫동안 예, 방치돼서. 한 7년 정도 지금 그렇죠. 예, 잡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무슨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네. 약간의 여유 시간이 생겨서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만보 걷기도 좀 실행해 보고 했는데 요즘은 다시 또 이제 행사가 많이 생겨져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뭐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현장 방문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예. 여행 삼아. 자, 이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군포 산본 1동, 군포 1동, 금정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안들이 좀 있을까요? 군포에서 저희 지역구만 네. 원도심이에요. 가장 힘든 지역이고 아파트도 별로 없고 거진 다세대 주택. 그래서 재개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네. 10년 전에 그 주민들이 재개발 유탄을 반대해서 그때 접게 됐던 상황인데 저희가 한 이제 재작년에 그 금정역 GTX C 노선이 확정되면서부터 금정역에 또 환승센터가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한 18개 정도가 생겼어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났잖아요. 네. 군포에서 수해 입은 지역이 저희 지역구죠. 그러니까. 네. 약간 저지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더욱더 재개발을 또 왜냐면 지금 당장 뭘 건드려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빨리 재개발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더 많이 생겼고 네. 예,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많이 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발전 그리고 군포에서 가장 또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죠. 사실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예. 그리고 일거리 가장 많은 지역이고. 네, 오늘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귀담아 들을 말씀도 제가 많이 들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경기도민들하고 또 지역 구민들에게 4년의 3선의 도의원이 전하는 4년 동안의 의정활동 각오,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수원 세모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1인 여성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개발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여성 구성원으로 된 가정을 좀 살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군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